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 세계 및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입니다. 아무래도 인구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억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연적인 요인과 인문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몽골과 방글라데시인데요. 면적은 몽골이 훨씬 더 넓지만 인구는 방글라데시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러한 인구 분포가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요. 몽골은 국토 대부분이 고원 아니면 사막입니다. 고원이 뭐예요? 높은 지대에 있는 평야예요. 평지죠. 선생님 평지니까 사람 살기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고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주 춥고 건조하겠죠. 그래서 사람 살기가 아주 불리합니다. 당연히 농작물 재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몽골은 대부분 실제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 생활을 하죠.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유목 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름집니다. 더구나 여름에 비 엄청 많이 내려요. 그리고 엄청 뜨겁습니다. 어떤 작물 좋아할까요? 쌀입니다. 자, 쌀은 식량 자원이에요. 자, 우리 많이 먹는 것 중에 쌀 많이 먹고 밀 많이 먹고 옥수수 많이 먹습니다. 이 중에서 똑같은 면적의 씨를 뿌렸을 때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뭘까요? 쌀, 밀, 옥수수. 쌀입니다. 자,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아주 커요. 이걸 우리가 인구 부양력이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바로 그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1년에 몇 번 수확하죠? 소확, 추수. 가을에 한 번 하잖아요. 방글라데시는 뜨겁고 비 많이 오기 때문에 1년에 2번, 많게는 3번까지도 수확을 합니다. 충분히 인구가 밀집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선생님이 몽골과 방글라데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자연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후 온화해야 되고 평야가 발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즘 어때요?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을 할 때 평야인지 기후인지 산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아니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문화시설 아니면 교육기관이 얼마나 풍족한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자,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충분히 이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자연적인 요인이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요즘은 인문적인 요인이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 혹시 모르실 거 아시겠죠?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아까 인구 밀도는 얼마나 인구가 지역에 빽빽하게 모여 사느냐를 인구 밀도라고 해요. 똑같은 지역에 인구가 빽빽하게 산다.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 드문드문 산다. 그럼 인구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방글라데시와 몽골 중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방글라데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방글라데시는 세계 1등이에요.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 몽골은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곳으로 1등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리고 여기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에는 왜 인구 밀도가 높을까? 자, 우리 1차 산업은 뭐예요?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농업, 나물 채취하는 거, 임업, 또 물고기 잡는 수산업 이런 거 전부 다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1차 산업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공장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제조업 같은 거, 건설업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다 2차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3차 산업은 뭐예요? 이걸 물건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운송, 택배, 은행, 금융, 보험 이런 게 다 3차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 자, 뭐가 더 직업 종류가 많겠어요?
당연히 2차, 3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몰리면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 만들어지죠. 점점 일자리 찾아서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몰리면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아지겠죠. 자, 여기 탐구 볼게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인 요인이래요. 자, 이 사진, 이 문제는 여기랑 같이 봐야 돼요. 자, 서부 유럽입니다. 먼저 찾아볼게요. 자, 지리적인 요인이니까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어딘지. 자, 여기 있습니다. 인구 밀도 어때요? 빨갛죠? 엄청 높죠? 자, 서부 유럽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까? 자, 지리적인 요인을 먼저 찾아봐. 기후. 날씨 어때요? 여기 혹시 무슨 바다지? 여기. 대서양. 북쪽 대서양. 북대서양이에요. 얘는 따뜻한 바다, 차가운 바다? 되게 따뜻한 바다. 난류입니다. 난류에다가 항상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배웠는데. 무슨 바다? 무슨 바람? 편서풍입니다. 북대서양 난류와 편서풍이 1년 내내 불어요.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는 바람이 여기에서 비를 뿌립니다. 날씨도 따뜻해요. 연중 비가 고르게 내려요. 그리고요, 심지어 이쪽은요, 유럽의 대평원이 있어요.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기후 온화지, 평지 펼쳐져 있지. 당연히 사람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기후 조건, 자연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죠. 또 하나 인문적인 요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영국하면 무슨 혁명 생각나요? 영국하면 산업혁명이죠.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서부 유럽까지 함께 발달하면서 공장 막 돌아가죠. 그러면서 일자리 팍팍 생겨나는 거예요. 인문적인 요인도 인구가 충분히 밀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서부 유럽은 인구가 빽빽하게 산다. 그래서 인구 조밀 지역입니다. 그럼 인구가 드문드문 산다? 인구 밀도가 낮다. 그럼 무슨 지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구 희박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막? 자, 위치 몰라도 여기 사하라 사막인데 사막이면 당연히 인간 살기에 불리하죠. 오아시스 아니면 살 수가 없겠죠. 인구 희박 지역에 속하겠죠. 자, 중국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뭐 재배하고 있어요? 쌀이죠, 쌀. 자, 여기 볼까요? 벌겋습니다.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인도, 여기 파키스탄 이쪽,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쪽. 왜 그런 걸까요? 이쪽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방글라데시죠. 자, 왜 그런 거예요? 이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요. 이유가 있죠. 여름에 부는 바람, 계절풍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름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덥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동남부 지역이 그러한 영향 때문에 쌀 생산량이 많다. 인구 조밀 지역이고요. 자, 그린란드입니다. 얼음나라죠. 인구 당연히 살기가 어렵겠죠. 얼음나라, 인구 희박 지역이고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자, 여기죠. 뉴욕. 엄청난 거대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일자리 아주 풍부하죠. 자, 여기 인구 조밀 지역이고요. 6번의 아마존의 열대우림 지역. 자, 여기입니다. 열대우림, 밀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죠. 엄청나게 덥고 습합니다. 비 많이 오죠. 그러나 평지가 없어요. 나무가 빽빽한 거죠. 열대우림 지역, 인구 희박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답 체크. 문제 먼저 꼭 풀어보시고 체크. 두 번째. 자, 체크하셨죠? 자, 이렇게 인구가 분포하는 자연적인 요인, 인문적인 요인을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나라가 나온대요. 인구 조밀한 국가가 나오고 희박한 국가가 나옵니다. 조금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방글라데시 이야기했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가 어느 쪽에 좀 있을까요? 자, 네덜란드 이쪽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네덜란드는 유럽의 항구예요. 관문,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대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교통도 유리합니다. 또 네덜란드 하면 튤립, 자, 화훼 산업, 그리고 낙농업, 우유를 이용한
산업이죠. 뭐 버터, 치즈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교통이 유리하겠죠.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2차, 3차 산업까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몽골은 이야기했으니까 인구 희박국가 최고예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최고. 다음에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엄청 넓습니다. 45배 이상 넓대요. 그런데 인구가 아주 드문드문 산다는 거죠. 넓은 땅덩어리에. 왜냐하면 일단 기후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위도가 되게 높아요. 어떨 것 같아, 날씨가? 기후 조건이? 되게 춥단 얘기죠. 실제로 캐나다 사람들은 여기 북쪽에 거의 안 살아요. 여기 밑에 남쪽에 국경에 거의 따닥따닥 붙어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여기 너무나 춥기 때문에 전체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 즉 경지 면적이 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춥거나 아니면 꽁꽁 얼어 있거나, 꽁꽁 얼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끼밖에 안 자라는 거, 툰드라지대라고 하죠. 이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지 볼 수 없는 빽빽한 뾰족뾰족한 나무가 있는 숲을, 이걸 침엽수림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 희박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다른 나라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보자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 수밖에 없죠. 농사 잘 지을 수 있으려면 넓은 평야가 발달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추면 안 되겠죠. 따뜻해야 되겠죠. 비 많이 오고 따뜻하고 평지가 발달한 곳. 자, 우리나라 보자면 한반도에 이렇게 그었을 때 북동쪽, 얘는 어때? 아주 추워요. 그리고 강원도 생각해 보세요. 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인구가 희박하고요. 이쪽에 남쪽과 서쪽, 남서쪽은요, 일단 남쪽이야. 따뜻해. 그리고 평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예로부터 많이 지었죠. 그래서 이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우리나라 모습인데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1960년대 이후부터. 그러면서 뭐 한강의 기적이니 엄청나게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밀집된 곳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밑에 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 보시면 빨간색 가까울수록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서울 짱이죠. 지금 제일 붉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걸 다 뭐라고 해요?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제일 많아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 대전도 나오는데 주요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아무래도 도시는 촌락보다 시골보다는 어때요? 일자리 많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많고 편의시설 많을 거고 교육기관 많을 거고 이런 이유, 교통 편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여기 부산을 중심, 울산,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나머지 농사 짓는 쪽, 또 특히 강원도는 왜 이래요? 뭐가 많다 아까? 산이 많다, 춥다, 뭐 이런 이유, 촌락, 농촌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 지금 체크할게요. 자, 인구가 많은 지역 순서대로 3개. 두 번째, 가장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다음, 인구 분포가 나타나는 까닭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구 분포의 요인 2가지와 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인구 분포의 특징과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콕콕 내용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등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꼭 학습지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